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간 브리핑 208호에 게재된 폭염 대책 시장의 확대, 웨어러블 에어컨과 선풍기의 속속 등장이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9호로 43에서 50페이지에 걸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주로 야외에서 사용하며 몸을 식히는 폭염 대책 상품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는데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로 많은 업종이 불황에 빠진 가운데 이 시장에서는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휴대용 선풍기가 붐을 일으켰지만 금년에는 목을 식히는 에어컨의 새로운 컨셉과 미스트를 분무하는 휴대용 장치도 등장하는 등 제품의 고도화가 진행된과 동시에 소니 등 대기업의 잇따른 진출로 폭염 대책 시장이 전국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에 걸어서 몸을 식히는 넥쿨러 시리즈를 판매하는 상코에 의하면 작년에 누계 출하 대수는 18,000대였고 금년에는 10만 대 출하를 예정하고 있었지만 7월 시점에 20만 대를 넘어서 증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즐거운 비명의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폭염 대책 시장이라면 2019년에 휴대용 선풍기가 히트를 치면서 길거리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냉각 효과가 더욱 뛰어난 상품들이 등장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벤처 기업이 주류였던 시장에 대기업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커다란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태풍의 눈은 직류 전류를 흐리게 함으로써 도체의 한쪽 면이 차가워지는 원리로 소형 냉장고 등에서 사용하던 펠티의 소자를 응용하여 목 주위를 식히는 에어컨으로 소니와 후지스 제너럴이 발매하였으며 의복에 팬을 탑재해 5단의 기류를 일으켜 냉각시키는 전동 팬 장착 웨어는 아이리스 오야마와 아식스가 발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상업시설 등에서 볼 수 있는 미세한 물입자의 미스트 발생기에서 착상을 얻은 독특한 제품도 등장하였는데 미스트를 5단에 분사해 팬으로 바람을 내보내어 땀과 같은 원리로 몸을 식히는 저스트 쿨이 그 주인공으로 미스트는 안개처럼 미세하여 피부와 옷이 젖지 않으며 휴대용 가습기에 사용되는 초음파 진동에 의한 미스트를 발생시키는 부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전동 팬 장착 웨어를 개발한 곳은 약 50%의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공조복이란 회사로 저스트 쿨을 6월 판매 시작부터 7월 6일까지 첫 회 출하 대수인 800대를 모두 팔아치웠고 현재 저스트 쿨의 미스트 분사 기구와 전동 팬 장착 웨어를 일체화한 차세대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된 배경에는 최근에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여름철의 기온 상승이 있는데 기상청의 기후변화 보고서 2019에 따르면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 일수가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니가 자신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 폭염 대책 시장에 뛰어든 것도 2017년 여름 폭염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냉각 디바이스 개발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며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일하는 방식의 개혁에 따라 지금까지 더운 날씨에 업무를 해온 건설 현장이나 공장 작업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전동 팬 장착 웨어가 작업 현장에 도입되고 있어서 2018년에 80억엔이었던 시장이 2020년에는 100억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염 대책 상품의 냉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실은 냉각 효과에 대한 일정한 측정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펠티의 소자가 닿는 부분은 외부 기온보다 15도가 낮아지며 전동 팬 장착 웨어는 외부 내부를 상시로 냉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기화열에 의한 냉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 외부 기온보다는 훨씬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럼 펠티의 소자를 사용한 디바이스와 전동 팬 장착 웨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품의 상세 정보 및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티의 소자를 사용한 디바이스의 주요 제품에는 후지스 제너럴의 코모도 기어와 상코의 넥쿨러 네오, 소니의 레온 포켓이 있으며
이들 3개 제품은 냉각 원리는 같으나 설계에 대한 생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후지스 제너럴은 냉각 효과를 중시하며 소니는 사용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상코는 두 업체의 중간 입장을 취하면서 벤처기업답게 가격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지스 제너럴과 상코의 제품은 냉각부 케이스가 U자 형상으로 목에 걸어서 좌우에 경동맥을 시켜주는데, 경동맥에 혈류를 시키면 그것과 직결된 뇌가 차가워지며 뇌는 땀샘 기능이나 혈관 확장 제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몸 전체에 냉각 효과가 나타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니는 어깨 결림 등 사용자의 부하 경감과 통근이나 외출 등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사용을 상정하여 목덜미 등을 차갑게 한다는 해결책을 찾아냈는데, 제품은 작은 핸드폰 정도 크기의 콤팩트한 형상으로 전용 이너웨어를 착용해 목덜미 밑부분에 있는 포켓에 넣어 고정시키고, 기기를 조작하기 위해 목 뒤로 손을 뻗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블루투스로 접속한 스마트폰의 전용 앱으로 조작을 합니다. 필티의 소재의 냉각 방법에는 공냉식과 순냉식의 두 종류가 있는데, 공냉 방식은 펠티의 소재가 흡수한 열을 팬의 바람으로 날려버려서 기구가 순냉 방식보다 간편하여 소형으로 경량성 및 편의성이 뛰어나며, 상코와 소니의 제품이 공냉 방식입니다. 한편 가정용 에어컨 제조사인 후지스 제너럴은 냉각 성능에 중점을 두어 소형 냉장고나 CPU의 냉각에 사용되고 있는 순냉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인체에 대한 응용은 코모도 기어가 세계 최초라고 하며, 감각적으로 설명하자면 공냉 방식은 차갑고 기분 좋은 정도지만 순냉 방식은 얼얼할 정도로 차갑게 식히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순냉 방식의 채택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은 공냉 제품보다 커져서 목에 거는 넥 부분이 170g에 에어컨 실외기에 해당하는 발열 부분이 670g으로 총 무게가 840g이 되어 소니의 레온 포켓의 89g의 10배 정도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코모도 기어는 넥 부분에 탑재한 가로 세로 3cm의 펠티의 소자가 좌우 경동맥 상피와 목 뒤의 세 곳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그 열을 냉각수가 회수하여 물은 호수를 타고 방열부로 이동 후에 팬과 레디에이터로 이루어진 열교환기를 통해 열을 방출하는 구조인데, 코모도 기어의 대여도 호조를 보여서 올해 6월부터 폭염이나 에어컨이 없는 장소에서 일하는 건설업이나 공장, 경비, 이벤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월 5,000엔으로 렌탈을 시작한 결과 7월 1일까지 올여름 출하 계획인 1,000대의 예약이 모두 만료되었다고 하는데, 최대 과제는 경량화로 내년 제품에서는 배터리나 열교환기의 소형화로 이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공냉 방식의 디바이스는 펠티의 소자에 접합된 방열판을 근접 팬의 바람으로 직접 식히는데, 순냉과 비교하면 방열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 대신 사이즈를 압도적으로 소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코는 펠티의 소자를 사용한 인체 냉각 디바이스를 일찌감치 개발한 기업으로, 넥쿨러 네오는 시리즈 3대째로 좌우 두 곳에 설치한 펠티의 소자로 경동맥을 식히는데, 2019년판 넥쿨러 미니와의 차이는 냉각 성능을 유지하면서 사용 시에 소음을 저감시켰다는 점으로, 미니는 직경 20mm의 팬을 좌우의 방열판 부분에 2대씩 총 4대를 설치하고 있었지만, 네오에서는 직경 30mm의 팬을 좌우 1대씩으로 변경하고 프로펠러 회전수도 줄이는 등의 개량으로 제품 전체의 소음을 저감시키고, 동시에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줄이면서 냉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방열기구의 개선을 하였다고 하며, 내년 이후 제품에서 새로운 저소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레온 포켓의 특징은 압도적으로 소형 경량인 케이스와 센싱을 통한 자동 조절 기능에 있으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가 89g으로 상코의 넥쿨러 네오의 150g과 비교해도 상당히 가벼우며, 약 4.5cm 곱하기 5.5cm의 비교적 큰 펠티의 소자를 탑재하고도 소니의 특기인 열 설계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소형 경량화를 실현하였는데,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 설계 기술을 응용하였다고 합니다. 냉각 레벨은 스마트폰으로 4단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내장된 가속도 센서로 유저의 보행 동작을 감지해서 거기에 맞춰 냉각 레벨을 바꾸는 오토 모드로 인간이 잠시 걷다가 멈춰섰을 때 더위를 느끼기 쉬운데, 그러한 상황을 디바이스가 자동 검지해 냉각시키게 되는 것으로
온도 제어의 알고리즘은 실증 실험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펠티의 소자 양면의 온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출력을 실시간으로 피드백하여 제어함으로써 과익 냉각과 케이스 내부의 과열을 막는 시스템도 도입하였고, 이 제품은 냉각 기능 외에 펠티의 소자의 전류를 거꾸로 흐르게 해 인체를 따뜻하게 하는 온연일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피드백 제어에는 저온 화상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한편 전동 팬 장착 웨어에 주목할 만한 제품으로는 아이리스 오야마의 쿨웨어와 아식스의 에어컨디션 웨어입니다. 쿨웨어는 두개 판매 대수가 700만 대를 넘는 아이리스 오야마의 탁상 선풍기인 서큘레이터 팀이 개발을 담당해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설계에 활용했다고 하는데, 팬의 설계에서 우선시한 것은 저소음으로 기존 제품에 탑재된 팬 프로펠러 수가 5장 또는 7장인데 프로펠러 수를 9장으로 늘려서 프로펠러 간격이 작아졌고, 바깥 공기를 상시 빨아들일 수 있게 되어 진동이나 소리가 발생하는 요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끄럽게 바람을 계속 내보낼 수 있고, 착용 시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팬을 34mm의 박형으로 설계하여 타사 제품에 비해 가장 얇다고 합니다. 아식스의 에어컨디션 웨어는 스포츠 용품의 개발로 축적해온 신체나 운동에 관한 지견을 활용하여 테니스 경기의 코트 체인지 등 운동선수의 휴식시간과 경기 종료 후의 착용, 여름철 스포츠 경기 관람 시 사용하도록 상정하였고, 겨울철 운동선수들은 휴식 중 벤치코트를 입고 체온을 조절하는데 여름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여름용 벤치코트를 목표로 개발하였다고 하며,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흡판 속건 소재의 웨어가 많이 보급되어 있듯이 보다 효율적으로 몸을 식힐 수 있는 제품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최대 특징은 손을 국소적으로 차갑게 하여 몸 전체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핸드쿨링 기능의 탑재로 손바닥에는 모세혈관이나 열을 느끼는 신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갑게 함으로써 상쾌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몸체 앞쪽에 보통 포켓과는 별도로 손을 식히기 위한 슬릿, 트임을 준비하여 슬릿에 손을 꼽으면 5단의 냉기가 손바닥에 닿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폭염 대책 상품의 진화 방향은 이용자의 생체 정보, 바이탈의 센싱에 의해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는 쾌적성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소니의 레온 포켓은 이미 보행 검지 기능을 갖추었지만 앞으로 한층 더 진화될 전망이며, 후지스 제너럴은 체온 및 자율신경계 상태의 지표인 심박 변동, HRV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온도를 제어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냉각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면 체표면 온도의 심박 변동 HRV만으로는 불충분하여 뇌나 장기의 온도인 심부 체온을 계측할 필요가 있지만, 심부 체온은 통상적으로 식도나 직장의 센서를 삽입해 측정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IoT 제품을 개발하는 미쓰후지는 금년 3월에 리스트밴드형이나 이어폰형의 웨어러블 제품으로부터 취득하는 심박 데이터를 사용해 심부 체온의 상승 변화량을 추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기술이 향후 일반화되면 사용자 각자가 비침습 방식으로 심부 체온을 모니터링하면서 신체를 정확하게 냉각하는 장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약 소개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초개성파 재료 2020, 초발스 등의 9가지 재료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